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6월 19일 목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17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4.1%, 공매도 1.15%,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 29.45% 비중이고요. 공매도 0.25%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외국인 지분은 늘었고 공매도는 줄었네요.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 지분율이 9.98%, 공매도 잔고 2.29%였고요. LG화학 외국인 지분율 30.35%, 공매도 소량 있습니다. 0.02%고요. 에코프로비엠 11.71%의 외국인 비중입니다. 공매도 3.9%, 에코프로 외국인 20.96%, 공매도 3.7%. 나노신소재 외국인 8.78%, 공매도 잔고 0.62%고요. SK이노베이션 외국인 14.07%, 공매도 1.41% 잔고 비중입니다. 삼성 SDI가 외국인이 28%가량 갖고 있고요. 전주보다는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 1%포인트 넘게 줄어서 9대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의 외국인 지분 감소였고요. 공매도 0.34% 비중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위, LG 에너지 솔루션 도요타 통상과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 세운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도요타 통상과 손잡고 미국 내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도요타 통상과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 계약 체결식을 열고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 GMBI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셀럼 지역에 설립 예정인 GMBI는 사용 후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쇄 분쇄해서 블랙매스를 생산하는 전처리 전문 공장인데요. 생산된 블랙매스는 별도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메탈로 추출되고 양극재와 배터리 제조 공정을 거쳐서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로 최종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GMBI의 연간 처리 능력은 최대 13,500톤으로 연 4만 대 이상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올해 하반기 착공 후 내년 2026년 본격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GMBI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성차 그룹과 추진하는 첫 리사이클 합작 법인으로 토요타 그룹과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북미 시장 리사이클 사업 경쟁력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베스트 2위 뉴스. K배터리 LFP 추격 시동 걸었다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기존 비주력이었던 LFP 사업에 힘을 줍니다. 캐즘 국면에서 저가 수요에 대응하면서 향후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발판을 삼는다는 계획인데요. 1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NF는 지난 16일 3천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조달 금액 가운데 2천억 원을 신규 LFP 양극재 생산 법인 설립에 쓸 예정입니다. 국내 양극재 제조사 빅4 가운데 처음으로 LFP 상용화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고밀도 LFP 양극재 기술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며 LFP 사업을 위한 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극재 제조사를 중심으로 LFP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배터리 셀 제조사의 무게 중심이 저가 LFP로 옮겨가고 있어서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이미 여러 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용으로 올해 중 르노의 LFP 배터리를 공급하며 ESS용 LFP 배터리 계약도 여러 건 따내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또 삼성 SDI의 LFP 공급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1조 7천억 원 중 일부를 LFP 기술 개발과 양산 체계 구축에 투자한다고 했었고요. 최근 LNF와 소재 공급 계약 MOU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글로벌 LFP 배터리 침투율은 50.2%입니다. LFP 선호에 힘입어 같은 달 중국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52.1기가와트시로 집계됐습니다. 캐즘 국면에서 저가의 LFP가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장기적으로는 저가형인 LFP부터 고급형까지 이어지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보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베스트 1위 뉴스. 까다로운 조항 완료됐다. 미국 상원 IRA 개정안에 K배터리 반색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폐기에 나선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좀 더 유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개정안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까다로운 조항은 완화돼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색하고 있는데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공개한 법안은 배터리 제조사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인 첨단 제조 세액 공제 AMPC가 하원안보다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앞당겼지만 이번 상원안에서는 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032년에 25%의 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배터리 업계가 현행 수준의 AMPC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은 유지됩니다. 이번 상원안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지 외국 단체 PFE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기존 하원안 대비 공급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다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법안 제정 이후에 180일 후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AI 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전기차로의 기술 진화와 맞물려 전기차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보조금 폐지가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3.7%로 전망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도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지난해 10%에서 오는 2030년 20%까지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